네, 감사원장님. 네.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보셨죠? 카카오톡 내용 보셨죠? 아까 뭐 네, 화면에 서영기 의원님도 띄워주셔서 보여주셨고 한번 볼까요?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자, 명태균 씨,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명태균 씨가 10월 7일, 8일 이때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여러 차례 갔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명태균 씨와 친분이 없고 입당 전 정치인 소개로 2번 만났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거짓말이었죠, 결국에는. 보니까 이렇게 친근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페이지 보여줘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 공개되고 나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친분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다라는 게 카톡 내용에 분명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과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빠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명태균 씨에게 사과를 할까? 사과를 한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오늘 이게 공개되니까 대통령실이 곧바로 명태균 카톡 오빠는 친오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빠가 누군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중요한 지점을 피해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친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카톡하는 사이로 넘어갔죠. 바뀌었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뭐 당시 내부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오빠는 딱 한 명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오빠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 논란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카톡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왜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나?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비선 실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페이지 보여주시죠. 저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뿐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오늘 또 하나 떠올렸더라고요.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뭐냐? 내가 사기쳐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예, 지난 대선 자체가 사기 대선이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하니까 나한테 이걸 왜 물을까 좀 싶으실 겁니다. 우리 감사원장님은 이런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이런 대통령을 지원하는 감사원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윤석열 정권은 이미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감사원 빨리 정신 차리시고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감사권 함부로 남용해서 보복하면 감사원도 깡패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 거 갈까요? 자,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방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죠? 원장님, 네. 알고 계시죠? 산업부 공무원들. 예. 예, 3명 다 무죄 대법원 확정됐습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뭐 자료 삭제,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고요.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만 얘기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사과할 의향 저희들은 형사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벌을 책임질 그런 사과할 의향이 없다. 예, 짧게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자료 삭제 얘기하셨는데 자료 삭제 감사원이 열심히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고 계세요? 볼까요? 그 전에 이 얘기도 하고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유병호의 공감 노트, 이걸 지금 감사원에 지금 뒤에 계신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일 때 이거를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뿌렸다고 알려져 있죠. 신용문객장에 주방장이 칼 써듯이 조사하소 해서 피감사 대상을 아주 잘근잘근 썰듯이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원정 감사 당시에 피감 공무원을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진짜 지나치게 인권 침해해가면서 감사를 했죠. 다음 보여주시죠. 어쨌든간 감사 결과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소된 공무원들은 3명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올라가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감사원이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의견서를 내요. 감사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의견서를 낸 게 처음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긴박했죠. 무죄 나오면 큰일 났다. 지금도 사과도 안 하시지만 감사원이 그 정도로 여기에는 열심히 대응했습니다. 그래도 무죄가 나왔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유죄 입증하려고 그 의견서 보니까 뭐 일본의 회계 검사원법까지 다 막 동원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보여주시죠. 네, 봐봐요. 딱 한 건 이거 제출했다라는 얘기고. 네, 다음. 그런데 그 의견서에 중요한 건 허위 사실을 적어놨습니다. 의견서가 차라리 감사원의 입장을 솔직하게 썼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감사원장님 얘기하는 그 얘기랑 똑같아요. 봐봐요. 그때 모티디스크에 원래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삭제했다가 감사원의 입장이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은 삭제한 것을 모티디스크라는 곳에 다 저장해놨다. 그래서 감사원 직원들이 왔을 때 감사원 직원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다. 삭제한 게 아니다.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들어보세요. 좀 다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감사 왔을 때 상설 감사장에서 로그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1문 더 주십시오. 네.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로그인한 거예요. 다 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무죄라고. 실제로 한윤철 감사관은 증인 신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속을 했을 텐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모티 디스크에 접속했을 텐데 문서가 없었다. 접속했지만 문서가 없었다고 거짓말한 거죠 이것이. 그리고 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방금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로그인 기록이 인정됐고 그리고 그렇지 실제 않다고 법원에서는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법원에서는 산업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장의 독자적인 주장하지 마십시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게다가 이런 강압적인 얘기도 해요. 거짓말을 한다. 사실 왜곡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호통과 윽박지르기뿐만 아니라 감방 갔다 오면 된다. 그렇지만 손해배상하면 평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압박까지 합니다. 다음. 실제로 인권침해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입장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질문합니다. 일단 그게 사실관계가 뭐 전제가 돼야 뭐 제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직원 믿습니다. 일단 뭐 기관장으로서 저희 직원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아까 한 감사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뭐 다큐멘트 점 집인가 하는 거기에 그 파일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 월성인이 하는 키워드로 그 검색을 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아마 법원에 가서 아마 진술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허위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한진영이라는 이름으로 5번 뭐 이게 좀 검색한 기록이 나온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우리 직원이 했던 게 아니고요. 누가 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사람 이름으로 5번을 했다는 건 로그 기록만 나오지 우리 직원들은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를 갖고서는 뭐 다른 데서 인정했잖아요, 법정에서. 아니 법원에서 그러니까 한 감사관은 법원에서 자기는 못 봤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 기록은 제가 지금 최근에 이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로그인 한 거 5번이 있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그거는 우리 직원이 했다는 그렇게는 아니다.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감사원장님.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신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비판받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정책은 다 비판이 있고 또 기관에서 하는 일이 찬반이 있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야구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도 5할대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항상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뭐 수사를 하고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3명이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결국은 수사, 기소, 재판까지 받게 했던 그 감사 행위가 대법원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과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뭐가 이상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저는 예.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난번에 조배수 의원이 허가를 득하고 득하고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바로 사과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지금 전에 얘기하고 사과드리지 있어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저는 용기 있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사과를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뭐 그걸 제가 사과를 안 한다고서는 아까 또 OX 문제처럼 질문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징계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 책임을 요구를 했고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에 해당되는 감봉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징계벌은 됐고요. 다만 거기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참고 자료로 수사기관에 보냈는데 수사기관에서 굉장한 감사 방해죄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한 그 자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벌 책임은 있다, 징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된다고 말씀을 감사원장 입장은 우리는 그냥 행정벌만 하려고 했는데 괜히 수사기관이 검찰이 그렇게 해서 무죄 나왔으니 사과는 검찰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참고자료를 알겠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로 제공했다는 자료 삭제를 문제 인정을 하고요. 삼았는데요. 네. 자료 삭제를 왜 합니까? 자료 제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징벌 매겨야 되겠다 생각했다면서요? 그럼 감사원에서 지금 자료 제출 안 하는 것도 징벌을 매겨야 되겠네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료가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좀 같은 거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삭제를 했다고 주장하면 삭제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미제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보여주려고. 지금 감사원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도 결국은 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거나 똑같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위원장 얘기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조진 의원님 질문하세요.